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적대적 M&A 2라운드에 접었던 휴마시스에 대해서 2라운드가 시작된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떤 주주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고 여기 카페 가입만 하시면 모든 자료들, 네, 그래서 뭐 데일리 장중 속보, 뭐 종목 리포트, 업종대 전부 다 제가 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로 돼서 스트리밍 방송, 개장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딩 같은 건 안 하니까 그는 기대하지 마시고,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이렇게 공급을 올려드립니다. 요거는요, 하태민 주식사랑방 2기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셔서 지금 519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입장 번호는 58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마시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휴마시스 여러분이 공시, HTS의 공시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경력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구땡땡 외 사명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다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소집할 것을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우선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서 한번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미 10월 6일 날 이미 주주 명부 등사 가처분 신청부터 들어왔어요. 주주들이. 그 다음에 10월 14일에는 여기가 임시주총이 했습니다. 임시주총. 이건 누가 했느냐? 회사 측이 10월 14일 날 임시주총을 열었는데 의결 정성수 부족 이 말은 안건에 대해서 다 부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 초유의 사태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보통 경영권을 매각할 때 잔금을 안 줘가지고 매각하는 측에서 다 이렇게 부결시키는 일이 있어도 주총 때 소액주들, 개인 주주들이 부결시킨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여기는 패배를 해버린 상황이고요. 18일 날은 구희철 사인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겠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5.5% 지분 신고를 했어요.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4일에 이제는 회사 측이 아니고 이런 개인 주주들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다면요. 그것도 다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시했던 거, 주총했던 걸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주총할 때 보면 주총 소집 결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총 소집, 여기 있네. 주주명부 폐쇄기간 기준 설정. 자, 지난번에 보면요. 주총 소집 결의를 해서 한번 볼까요? 주총 소집 결의를 했습니다. 주총 소집을 결의를 하면 공시를 보면 주총일이 언제? 10월 14일 날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 대상? 주주 대상은 주주를 확정을 시켜야죠. 주주 대상, 주주는 누구로 합니까? 그게 공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 주주 기준일은 10월 14일 하는데 9월 13일 날 기준이군요. 그래서 9월 13일 기준에 이날 주주 명부를 폐쇄해서 이 주주에 한해서만 10월 14일 날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지군요. 그러면 이 주총을 그러면 언제 처음에 소집결했죠? 8월 30일인데 10월 14일 날 주총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한
한 개월 반 정도가 소요되군요. 그죠? 그래서 9월 13일 날 주주 명부 폐쇄를 하고, 그래 주총 소집한 후로부터 한 2주 정도 걸리는군요. 주주 명부 폐쇄를 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되는군요. 이렇게 정도 일정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이 소액주주들이 주총 소집을 이제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뭐 법원에서야 조건만 되면 뭐 1% 이상 주총을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제 허가를 아마 할 겁니다. 허가를 하면 허가하는 날로부터 한 1개월 반 정도의 주총이 임총이 열리겠구나. 그럼 허가를 하면 한 2주 정도 후에는 주주 명부가 폐쇄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국 이 2주, 이 날이 이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일까지는 어떻게? 우리 차 대표는 지금 백기사를 구해야 되겠죠. 자기 편으로. 그리고 공격하는 소액주주는 뭐합니까? 추가 매수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한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주주를 모으겠죠. 그래서 이건 직접 지분입니다. 직접. 언제까지? 기준일까지. 그래서 기준일 날 최대한으로 직접적인 주주를 확보할 기준일 이후는 뭐냐? 우리 소액주주한테, 여러분 소액주주한테 집으로 찾아오시죠. 동의서를 구하러 서로 양측에서 누가 동의서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측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차 대표가, 근데 지금 차 대표는 보면요, 이 소액주주들을 공격하는 측의 대표를 안 만난다 그럽니다. 후문입니다. 후문. 그러면 적대적 M&A는 더 세게 붙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안 만나주면 정말 경영권이 뺏길 수도 있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싸움이. 그래서 차 대표는 이 공격하는 측을 안 만나고 변호사만 찾고 있다, 이런 후문이 들리는데, 그러면 싸움이 더 격화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언제 지금 법원이 허가할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11월 14일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뭐 이럴 때 법안이 이제 주총을 허가한다 그러면 뭐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초에 임총이 열리겠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차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죠. 꽃놀이패. 나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피해를 보면 크게 피해를 보는데요. 그만큼 유리하다 하는 건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이 보실 때요,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이번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연결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슈마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85, 그 다음에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2565, 금융자산이 490, 이것만 하더라도 대체로 한 3, 4천억 되네요. 와, 회사 안에 이렇게 많은데 대주주 지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주주 지분율 다 합쳐봐야 7.7% 밖에 안 되네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아주 싸움이 격화되는 상황, 지금으로 봐서는 점점 치열해지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국은요,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합의가 벌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싸움이 벌어지면 당연히 지분 경쟁이냐, 주식을 서로 확보하려니까 더 좋겠죠. 합의를 하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이 공격하는 척, 물량을 갖고 있는 척이 이익을 벌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대규모 자산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가 오를 만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소유주들이 원하는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내줘야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싸움이 치열해도 좋고 합의를 봐도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꽃놀이 패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번 싸움에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한 18,000원 선이 좀 지지대 역할을 하네요. 이게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뽀개질 일은 없습니다. 한 번씩 불쑥불쑥 솟겠죠. 이번에 이래 올라온 게 법원에 이제 신청 허가를 소를 제기하니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5.5%를 한 구이철 씨가 한 주라도 더 사면 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신고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차 대표가 백기사를 했다. 그것도 당연히 알려지면 큰 호재겠죠. 다 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000원대는 참 편안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 불쑥불쑥 솟을 만한 재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 매도가 급하지 않다. 아니면 나중에 대규모 무상저달 나오든지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우리가 뭐 만약에 이런 종 매수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8,000원대, 19,000원 밑에서는 사볼만 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급하지는 않다. 재료가 나올 때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내가 뭐 1000주 있으면 한 200주 팔아보고, 또 호재가 또 나오면 또 한 200주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법원이 또 주총을 허가했다. 이것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럼 또 그날은 팍팍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기준일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통 보면 주총 기준일이 디데이라, 기준일로 보면 주주명부 폐쇄일이죠. 기준일 한 사흘 전 정도에 매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격렬할 거거든요. 그걸 또 염두에 두고, 근데 그 사흘 지나더라도 또 합의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무정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호재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매도가 급하지 않고 호재가 나올 때마다 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호재가 출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 카페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리포트를 제가 늘 쓰고 있으니까요. 리포트들 다 참고하시고, 데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